자, 신사구 2-2 추론적 읽기입니다. 그러니까 앞 시간에서 우리가 지금 사실적 읽기를 했는데, 사실적 읽기를 기본적 읽기라고 본다면, 거기에서 이 추론적 읽기 단어는 그 문장 안에 숨겨져 있는 필자의 의도나, 그 다음에 목적, 그 다음에 숨겨진 주제나 생략된 내용들을 추론하며 읽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구체적인 내용 보시면, 자, 추론적 읽기란 글에 드러난 여러 가지 단서와 독자의 그 배경 지식을 활용해 가지고, 그래서 그 글에 드러나 있지 않은 내용들을 미루어 짐작하는 읽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생략된 내용 정보에는 뭐가 있냐면, 자, 필자의 의도 또는 글 쓴 목적, 주제, 이런 것이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추측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필자는 독자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이나 독자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들을 일부러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내용을 추론하면서 읽는 거죠. 자, 그 추론적 읽기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배경 지식이나 또 경험 또는 글에 나타난 담화 표지, 그리고 글에 사용된 어휘나 문맥 등을 활용해서 생략된 내용들을 추론을 합니다. 자, 여기서 배경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경험이나 이걸 통해 또 우리가 어떤 지식을 통해 알게 된 모든 총체적인 지식들을 우리는 배경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담화 표지라는 것은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시어나 접속어처럼 자, 어떤 글을 읽을 때 단서가 될 만한 내용들, 그런 어떠한 단어들을 우리는 뭐란다? 담화 표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예문이 있는데요. 자, 예문을 갖고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수는 강하게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고 했으니까, 자,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지금 지시어를 사용을 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자, 이런 접속 표현을 통해 인물의 의지나 그 다음에 완강한 태도 등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질문해 보시면, 여름과 달리 겨울의 불국사는 매우 한적한 편이다 그랬으니까, 자, 모목과 달리, 자, 이런 구문을 썼는데, 이것은 그럼 여름과 결국 겨울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렇다면, 자, 이때 모목과 달리와 같은 부사 어구를 사용함으로써, 자, 여름에는 불국사의 사람이 더 많다, 이걸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아래 글 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이, 자, 이번에는 어떤 담화 표지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 어휘나 문맥을 통해서 단서로 해가지고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제목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하겠지만, 옥중에서 어머니에게 보낸, 자, 시문의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지금. 자, 시문이란 분은 우리가 지금 시인이면서 이분도 이제 독립운동을 하다가 지금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르고 만약에 읽는다면, 어머님, 오늘 아침에 고의적삼을 차입해 주신 것을 받고서야 제가 이곳에 와 있는 것을 집에서도 아신 줄 알았습니다. 자, 이전까지는 어머니가 이걸 몰랐나 봐. 자,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식을 위해서 이 고의적삼을, 지금 한여름 무더위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감옥 안에 넣어줬다, 이런 얘기야. 자, 잠시도 당신 곁을, 바로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던 막내둥이, 바로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데, 자, 생사를 한 달 동안이나 아득히 아실 길이 없으셨으니 그냥 오죽이나 애를 태우셨겠습니까? 마음을 태우셨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지금 한 달 가까이를 지금 바로 소식을 전할 수 없었다는 것, 이걸 알 수 있죠? 자, 밑으로 가볼까요? 윗글에서 차입이란 단어와 한 달 동안이나 아득히 이 표현을 썼는데, 필자가 오랫동안 이 교도소에 갇혀 있어서 어머니와 연락할 수 없었던 상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더 나가서, 자, 필자에 대한 우리가 배경적 지식을 활용을 하게 된다면, 자, 드러나 있지 않은 더 많은 내용을 추론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를테면 필자인 시문이 바로 일제강점기의 상황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교도소에 갇힌 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면, 자, 이걸 통해서 바로 지금 인물의 처한 상황이나 인물의 심정 등을 더 정확히 추론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읽기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추론적 읽기를 할 때 두 번째, 사회 문화적인 맥락을 파악하거나
표현 방법 등을 파악하게 되면 자, 필자의 의도나 글을 좀 더 쓴 목적이나 그다음에 숨겨진 주제들을 좀 더 쉽게 추론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듭니다. 자, 우리가 어떤 정책이나 사건을 다루는 자, 어떤 평론 같은 경우 우리가 읽을 때 자, 이때 선거철에 만약에 이걸 썼다면 거기에 분명히 독자들을 특정한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필자의 목적이 숨어 있을 거란 말이죠. 자, 또한 같은 사건인데 자, 이걸 신문기사에서 어떠한 관점으로 다루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표제어, 큰 타이틀, 제목으로 잡냐, 또 기사의 지면상의 위치나 분량 또는 관련 사진이나 도표, 제시 방법에 따라서도 그 의미는 다르게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회 문화적 맥락이나 표현 방법 등을 토대로 해서 자, 필자의 목적이나 의도를 추론하는 있어야 되고요. 자, 더 나가서 자, 주제가 지금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경우가 좀 많은데 특히 문학 작품에서 자, 이런 경우는 독자는 그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서 이 숨겨진 주제를 추론해내야겠죠. 자, 춘향전을 예를 들었습니다. 이때 표면적으로는 당연하게 이몽룡과 춘향이 주인공의 어떤 사랑 이야기로 볼 수도 있겠지만 더 나가서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했을 때 자, 이것은 자, 민중의 어떤 신분 상승 욕구로 볼 수도 있고 더 나가서 탐관오리의 부패를 고발하려는 민중의 저항 의지가 주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래 자, 구체적인 작품으로 정리하는데요. 자, 현대 수필인 지금 풀 비린내에 대하여 이건데 자, 작가를 먼저 보시고 가시면 자, 나이덕이라는 시인이면서요. 이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을 담은 작품을 많이 썼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자, 이 자연을 존중하거나 이 생태계 문제를 다루는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자, 생태 중심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자, 지문 부분의 제목을 먼저 파악을 하면 자, 풀 비린내는 죽은 바로 풀벌레의 그 냄새를 의미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필자는 자신이 그 자동차의 엉겨부터 죽은 이 풀벌레들을 보고 생명을 죽인 것에 대한 이 죄책감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자신은 자, 앞으로 이제 편리함과 안락함만을 추구했던 그 지난날을 반성하면서 자, 이제 내가 이 자동차를 나는 편안하게 운전하지만 이게 다른 생명들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 자동차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게 되겠죠. 자, 특징 정리합니다. 자, 필자의 경험과 성찰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통해 자, 생태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겠고요. 자, 그럼 자동차에 대한 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독자에게 성찰을 유도하고 자, 비유법이나 예시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 필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들어갑니다. 자, 처음에 부분인데 광주 비엔날레에서 태국의 그 수라식 쿠솔웡이라는 작가의 그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본 적이 있대요. 자신의 경험을 제시해서 흥미를 유발하고 있네요. 자, 이 작품은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의 그 엔진이나 그 핸들, 타이어 같은 걸 완전히 분해를 해놨고 이것을 그네 침대로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네 옆에는 타이어를 비롯한 부속을 재활용해 만든 의자들이 놓여 있고 차체로 만들어진 그네 침대 속에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동안 나는 타이어를 쌓아 만든 의자에 걸터 앉아서 자, 이것을 이렇게 감상을 했나 봐요. 자, 흔히 달리는 무기, 자, 자동차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긍정, 부정, 부정적인 입장이죠. 자동차가 완전히 해체됨으로써 새로운 용도로 거듭난 모습을 이거 바로 예술 고유의 전복성. 전복이란 말이 뭐야? 예, 이것을 뒤집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현실에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예술을 통해서 이 고유의 어떤 기존에 있는 관념을 뒤집어 버리는. 자, 이게 바로 예술의 어떤 하나의 특성이 되겠죠. 자, 이걸 통해서 바로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곱씹어 봤다. 자기가 되짚어 봤다. 이거네요. 자, 중간입니다. 그 무렵 나는 아직 초보 운전자였나 봐요. 자, 그래서 자동차가 주는 편리함과 불안을 아주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는데 자, 면허를 따놓고 나서 5년 동안 이걸 사용하지 않았대.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객지에 이사를 한 다음에 하나부터 10까지 다 자기가 이제 자식들 이제 직접
케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되었답니다. 자,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네요. 물론 처음에는 자, 출퇴근 때나 장을 보게 될 때만 이거 사용했는데 자, 마음이 답답하고 무작정 차를 몰고 이럴 때는 어떻게 나간 습관이 생겼어요. 점점점 어떻게 됐어? 이 자동차가 주는 편리함이 익숙해지고 있네요. 자, 그리고 실제적 목적 없이도 차를 모는 일이 늘어갔고, 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를 어디론지 데려다 줄 수 있는 이 밀폐된 공간에 조금씩 이제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스웨덴의 학자인 이 탱스렘이라는 사람은 자동차라는 물건이 자기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 이 하나와 자, 또 한 가지 자, 영토 밖으로 자기 움직일 필요성이라는 이 두 개, 욕구. 자, 이것을 자, 다 같이 갖고 있다. 자, 다 이걸 다 충족해주는 도구다. 이렇게 지금 봤네요. 현대인들이 자동차라는 아늑한 자궁으로부터 자, 이걸 왜 이렇게 표현했대요? 예,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자기만의 공간. 이걸 아늑한 자궁으로 표현했고요. 자, 그래서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모순된 욕망. 자, 한쪽에서는 어딘가 머물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또 어딘가 움직이고 싶은 이 두 가지 욕망, 모순된 욕망을 자동차라는 공간이 해결해 주기 때문일 것이다. 앞에서 말한 자, 이 감성적 기계라는 이 것처럼 자동차를 해체하지 않아도 자동차는 충분히 감성적 기계 노릇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의도가 뭘까요? 자, 오른쪽입니다. 자, 필자가 해체하지 않아도 자동차는 이미 충분히 감성적 기계 노릇을 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자동차가 자기 자신의 공간에 머물고 싶으면서도 어디로든지 움직이고 싶어하는 바로 인간의 모순적 욕망을 해결해주는 도구다 역할을 한다. 이 의도. 자, 밑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자동차에 대한 낯설고 당혹스러운 자,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대요. 자, 갑자기 서울에 갈 일이 생겼는데 주말이라 차표도 구할 수 없어요. 자, 지금 초보예요, 초보. 자, 식구들을 태우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자, 무사히 서울까지 도착을 했는데, 자, 그리고 거기서 다음날 밤 다시 어떻게 광주로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밤에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니까 차창에 뭔가 타닥타닥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맨 처음에 모래 알갱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 출근을 하려고 봤더니, 자, 거기에 뭔가 자, 푸르죽죽한 것, 이것들이 거기 엉겨 있습니다. 자, 바로 수많은 풀벌레들이 달리는 그 차체에 부딪혀 바로 죽은 잔해들이었네요. 바로 그 풀벌레의 그 잔해들이었습니다. 자, 마치 거대한 모터 주변에 두껍게 쌓여있는 바로 먼지, 뭉치. 자, 네모친 것들은 다 뭐로 의미하는 단어들? 예, 바로 자, 죽은 풀벌레의 어떤 잔해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을 닦아내려다 나는 지난밤 엄청난 범죄라도 저지른 바로 그래서 손발이 후들후들 떨렸대요. 바로 뭘 느끼는 거예요? 예, 죄책감을 느끼고 있죠. 그러나 엉겨붙은 풀벌레들의 흔적은 세차 기계의 물살에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고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이 풀 비린내, 이 작품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겪은 충격적인 경험을 자, 후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손을 씻고 또 씻었대요. 자, 왜?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바로 심리, 이게 좀 보여지네요. 자, 다음 장입니다. 자, 여기서 시속 100km 정도의 속력에 그렇게 많은 풀벌레가 진이겼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대요. 자, 그래서 이런 살상의 경험을 자, 어떤 누구 죽인 거죠. 결국 생명체를 모든 운전자들의 어떤 초경처럼 처음에 어떤 경험처럼 자, 겪었으리라는 사실이야말로 나에게 예상 못한 충격으로 다가왔대요.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이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때 이걸 깨달았게 된 거죠. 자, 그 밑에 자, 티베트 승려들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이 미생물들이 혹시 죽을까봐 얼굴에 7겹의 천을 두르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걸 생각하면 왜 다른 생명이 혹시라도 미생물이 들어와 죽을까봐 보호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네. 자, 자동차를 몰고 다닌 것 그 자체가 엄청난 자기는 그것을 살생행위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차를 없앨 수는 없는 형편이고, 자, 자기 나름대로의 태도를 이제 정리를 할 필요를 느꼈답니다.
자, 어떻게? 예,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그다음 의존도를 낮추는 것. 자, 이렇게 타협을 했네요. 그리고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 바로 이 자동차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는 순간마다 자, 풀 비린내뿐만 아니라 나중에 피비린내를 불러올 것. 자, 피비린내. 되게 좀 무서운 말이네요. 자, 그래서 자신이 어떤 다른 생명을 혹시 해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경각심, 이런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자, 운전을 하기 전까지 나는 그 걷는 거, 이 자체를 즐겼나 봐요. 자, 인공적인 어떤 공간보다는 자연 속에 머물길 또 누구보다 좋아했어. 바로 이 자동차보다는 자연을 이 사람 즐겼대. 그러나 차를 소유하고부터는 생태적인 어떤 발언도 할 자격이 없어. 자기가 생명을 보호해야 돼요. 생태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이런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대요. 차를 소유하되 그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 그런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다. 다만 그날 아침에 그 풀비린내가 원죄의식, 죄책감처럼 내 손에 남아있을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왼쪽 가시면 자, 필자는 자의 성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처음에 성찰의 계기는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보고 자동차에 대해 생각을 다시 한번 자기가 성찰하게 되었고, 또 차에 엉켜붙어 죽어가는 수많은 풀벌레의 잔해를 보고 또 충격까지 받았네요. 자, 이걸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 인간에게 편리하고 안락한 도구가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고요. 또 자동차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차를 안 쓸 수는 없지만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자 이런 생각으로 정리했네요. 자, 그 다음 장 갑니다. 자, 여기서 자동차와 관련된 경험한 내용을 정리했는데 필자가 자동차에 대해 떠올린 생각은 어떤 생각? 예,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어디로든 데려다 줄 수 있는 밀폐된 공간인 자동차가 자,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이 의지와 또 한 가지 영토 밖으로 움직이고 싶은 필요성, 이런 모순된 욕망을 해결해주는 공간이다. 자, 그래서 이걸 해체하지 않아도 이미 자동차는 감성적 기계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자, 가로 2번 자동차에 대한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이란 자, 수많은 풀벌레의 죽음을 보고는 자, 이걸 발견을 한 거, 이게 당혹스러운 경험. 자, 이걸 통해서 여기서부터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바로 추론이네요. 자, 여기서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풀 비린내가 났고, 자, 손을 씻고 또 씻었다 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이걸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차를 소유하고부터 생태적인 어떤 발언도 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했다는데, 자, 이것은, 자, 내가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 그 자체가 살생의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봤다는 것. 자, 그리고 나는 생태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말할 자격도 없다는 것. 자, 이걸 지금 추론할 수 있겠네요. 자, 전체적인 내용 또 한 가지 풀비린내뿐만 아니라 피비린내를 우리가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걸 통해서 자, 풀벌레뿐만 아니라 생태 전반에 우리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자, 어떻게 비유적으로 하고 있네요. 자, 3번입니다.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이란 자, 이 필자의 깨달음과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바탕으로 자, 이 작품의 주제에 도출합니다. 자, 숨겨진 주제. 자, 필자의 깨달음은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을 제공하는 자동차가 다른 생명체를 해칠 수도 있겠구나. 자, 이거 깨달았고요. 자, 필자는 그래서 어떻게? 자, 이것을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는 쪽으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자, 주제 도출했네요. 자동차 사용과 생태 문제에 대한 자기 성찰 내지는 자, 이것을 반성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죠. 자, 4번입니다.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했을 때 자, 필자의 의도를 추론하는 내용입니다. 자, 첫머리 부분에 자기가 직접 외국 작가의 작품을 감상한 경험. 자, 이것을 먼저 보여줬죠. 자, 그 이유가 뭐냐 이건데 자, 두 가지로 지금 나눴습니다. 하나는 자동차가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을 제공함을 보여주는 예술작품을 통해서 현대인들이 자동차에 애착을 가지는 이유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 자, 감성적
기계를 관람한 경험에 이어서 이걸 달리는 무기라고 표현했죠. 자, 깨달음을 제시함으로써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에 길들여져 있는 것을 자, 경계, 조심하자 이런 어떤 필자의 생각을 부각하기 위해서 자, 전체적으로 자, 풀 기린내 의미와 필자 의도를 지금 추론했는데요. 자, 풀 기린내 이것은 다른 생명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바로 죄책감과 그 다음에 생태적 사유에 대한 자각을 포괄하는 비유적 표현이 되겠네요. 자, 의도입니다. 자, 자신의 안락과 필요 때문에 다른 생명에 위해를 가할 어떤 위험을 가할 권리는 어느 누구에도 없다는 생태적 사유를 바탕으로 문명의 이기적인 기계, 문명은 이로운 기계지만 이 자동차의 사용에 대한 우리가 성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2-2 추론적 읽기 여기까지 마무리합니다. 이상입니다.